51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다음과 같을 때 그냥 기호만 던져준 거고 결국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니까 4 마이너스 루트 7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보면 되죠. 루트 7이 2점 땡땡 4에서 2점 땡땡 빼면 1점 땡땡.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기호가 1이고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기호가 4 마이너스 루트 7에서 정수 부분 빼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죠. 그러면은 1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7분의 a를 1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7분의 a를 간단히 정리하여라. 그러면 요것이 9 빼기 7 a하고 3 더하기 루트 7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3a 그리고 2분의 1 루트 7 또란 a가 a가 어디 갔어? 2분의 a 루트 7. 자, 얘가 b 더하기 2 루트 7이야. 그러면 요거 유리수 b 루트 7 앞에 개수 이렇게 같으면 되죠. a는 4고요. b는 여기다 넣으니까 7이고요. a 더하기 b는 11이고요. 다음 질문. 몇 번? 84번. 활용 요거 다 했어요? 무리수의 활용 다 잘했어? 높아지면 하는 소리야. 다 잘했어? 6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됐어? 60번은 됐어? 오케이. 그거 원하면 다시 해보시고. 앞에 유리식 부분도 해봤니? 활용. 그저께 봤던 거. 그것도 채점 받았어? 고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70 몇 번이라고? 84번? 84. 절대값 a x의 a가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 함수와 직선 y는 4y 교점을 a, b라고 할 때 a 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그려서 A, B, C 찾으라는 거고, 일단은 B하고 C만 찾아도 된다면 B하고 C만 찾아도 그리지 말까? 그리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는 거 한번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지 않고 푸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지 않고 푸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을 갖는 점을 a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y는 b와의 교점을 y는 4와의 교점을 b랑 c라고 하는 거죠. 자, 함수값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절대값 x에다가 9 더하면 9보다 크거나 같고요. 절대값 x 더하기 9에다가 루트 씌운 놈은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y의 최소값은 3입니다. 됐죠? 그러면 a가요 y 좌표가 3이라는 얘기지.
언제 3 나오나? x가 0일 때. 즉, 이 등호를 만족하려면 절대값 x가 0인 거잖아요. 등호 만족 조건은 x가 0일 때. 여기가 0,3이고 b하고 c는 y에다가 4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루트 절대값 x 더하기 9가 4. 제곱을 하면 절대값 x 더하기 9가 16. 절대값 x가 7. x는 뿔마 7. 따라서 하나는 마 7에 4. 하나는 7에 4 하면 되죠. 그럼 봐봐요. 얘네들은 y값이 같기 때문에 가로 평평해요. 그리고 얘보다 y좌표 하나 낮은 게 a예요.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b, c, a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삼각형의 밑변 14, 높이 1, 넓이 7. 끝이에요. 만약에 이놈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절대값을 헤쳐줘야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을 헤치는 방법은 절대값이 그냥 풀려요. 요거랑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풀려요. 요거거든요. 요때에는 y가 루트 x 더하기 9고요. 이놈은 y가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9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거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려볼게요. 먼저 얘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려요.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하고요. 0,3 찍고요.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택하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9,0을 찍겠죠. 9,0을 찍고 요거 여기 또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택해집니다. 그래서 저 함수가 요 노란 부분만이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0,3. 여기다가 이제 BC 딱 찍으면 y는 4 딱 찍으면 BC가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근데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점의 좌표만 있으면 되니까 좌표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넥스트요? 참 좋아. OX마K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점수 K. 자, F랑 G가 역함수인 게 보이나요?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역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풀 건데 얘네 둘을 연립할 게 아니라 나하고 역함수하고 만나려면 무조건 y는 x랑 나랑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 역함수 관계를 확인하려면 역함수를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F랑 G를 쟤네들을 딱 쳐다보고 역함수인지 어떻게 알 것이야 만들어 보실 건데요. 일단 2차 함수랑 무리함수가 나오면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게다가 fx라는 2차 함수가 원래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는데 반쪽만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반쪽짜리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요.
x는 하려고 5를 곱할 거예요. k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제곱을 풀려면 루트를 붙일 거고요. x랑 y랑 바꾸면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f의 역함수가 g구나. 그래 하여 f랑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f랑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5 곱해서 정리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k는 4분의 25보다 작지. 모든 정수 k 정수. 자, 일단은 여기에서 k의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쓰겠네요. k의 조건 0보다 크게 0,5분의 k. 그러면 그래. 이차 함수랑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2차 함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가져야 돼요. 그려서 두 근의 합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0 양수 0이면 0도 가능하지. 0도 가능하죠. 0도 포함이니까 두 근인데 양수 0 0도 0까지. 그러면 요놈이 어디 갔어요? 얘네 둘이 짬뽕 시키니까 0부터 6까지 7개. 다음 넘어가니? 서술형 아직 못 풀었다고? 왜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하나도 못했어? 네? 오늘 양이 많지 않았는데 1등급은 지난번에 어디만큼 풀었니? 응? 안 풀었었나? 그래요. 그럼 1등급이랑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얘기해요. 나 까먹습니다. 적어야 놓겠지만 까먹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 보시죠. 경우의 수 계산이 나오는데, 자, 주된 경우의 수 내용 중에서 주된 거는 저 뒤에 나오는 순열조합이고, 여기 나오는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데리고 와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
우리가 어떤 실험이나 시행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하나하나 다 세워준 것이 경우의 수, 몇 가지의 경우가 일어나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요. 자, 36쪽 보면 136쪽에 합의법칙, 고배법칙 있어요. 합의법칙은 더하겠다는 소리예요. 뭘 더하냐?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 또는으로 연결됐을 때 더하겠다. 또는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면 합집합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중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요. A, B 두 사건이 있고 A가 일어나면 B가 안 일어나. B가 일어나면 A가 안 일어나.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일어날 때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합집합의 원소 계산해 주듯이 하시면 돼요. 합집합의 원소 계산할 때 A의 원소 더하고 B의 원소 더한 다음에 교집합에 있는 건 두 번씩 셌으니까 빼는 거죠. 마찬가지로 A 또는 B가 일어나요. 얘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걸 세요. 이걸 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한 번 더 세졌기 때문에 이거 한 번 계산해서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이 중에서 5의 하나를 뽑았는데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됐어 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자, 그러면 5의 배수는 몇 개냐면 4개예요. 3의 배수는 몇 개냐? 6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뽑아서 5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건 10가지인 것 같지만 얘네들은 공배수가 있어요.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어요. 15가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15는 여기서 한 번 세주고 여기서 한 번 세줬기 때문에 두 번 세준 거예요. 그걸 하나 빼면 되겠죠. 그래서 9가지다.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겹치는 얘네 둘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한바탕 빼주시면 돼요. 그 밑에 설명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집 정도면 저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합의법칙 두 번째 설명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죠. 개수의 절대값이 큰 미지수부터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해를 구하라.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는 해인데 단서가 x, y 문자의 값이 자연수다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해보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x 더하기 2y는 20이다 하면 더럽게 많을 것 같지만 x, y가 자연수야 하고 붙으면 심플하다는 거지. 자, x, y가 자연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y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y 앞에 개수가 붙어 있어요. x의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수가 큰 애들부터 결정을 하시면 돼요. y가 1이면 이게 2, x 더하기 2가 20이니까 x는 18, x가 18, y는 1 하는 해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y가 2일 때 4. 그럼 얘는 16. 그러면 y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y가 10이면요 20이에요. x가 0입니다. 자연수 안 돼요. 따라서 y가 9일 때까지 9면은 2가 되겠죠. 그럼 y에 따라서 해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부등식 이거 좀 많긴 한데 이렇게 나왔어. 부등식 똑같이 할 거예요. y는 1부터 시작할 건데 x가 18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되냐면 17도 되고 16도 되고 15도 다 돼요. 1도 돼요.
x가 1이면 1 더하기 2니까 3, 20보다 작기는 작습니다. 그 말은 뭔 소리냐? 18, 1, x가 18, y가 1인 거랑 17, 1, 16, 1 다 되고 어디까지? 1에 1까지 다 된다는 거죠. 18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y가 2인 해는 또 유리액처럼 16, 15, 14, 14 x가 다 되는 거니까 16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얘는 2개. 그리고 이거를 싹 다 더한 게 이 부등식의 자연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숫자 좀 크니까 좀 많이 나왔지만 부등식도 적절히 셀 수 있을 정도로 나올 테고. 그리고 곱의 법칙 나오죠. 곱의 법칙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A 또는 B가 일어난다 보다는 A, B를 둘 다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냅다 곱하면 된다. 가장 많이 중학교에서 들었던 예가 동전 던지기와 주사위 던지기. 동전이랑 주사위를 같이 던져요. 동전이 앞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럼 동전이 앞면이 나올 가지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가지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개식의 항의 개수. 자, AN들과 BN들이 다 다른 항일 때 얘네들 전개한 놈의 항의 개수는, 자, A들이 들어있는 괄호에 M개의 서로 다른 항이 있어요. B들이 들어있는 괄호에 N개의 서로 다른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M개 중에서 하나 잡고 N개 중에서 하나 잡는 거니까 이걸 곱하면 MN개. 요 항상 전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도 했지만 이거를 다 전개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냐? XA, XB, XB, XC, XD, XE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 X, Y, Z 셋 중에 하나를 잡고 두 번째 괄호에서 A, B, C, D, E 다섯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서 연결해서 곱하면 항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지. 요거 중에 하나 골라 잡았어요. 셋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골라 잡았어요. 다섯 중에 하나. 이렇게 곱하면 총 15개의 항이 생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얘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전개해서 공통인 항이 생길 때 못 빼주는 거 정도. 그래서 지금은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인 항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약수의 개수도 중학생들이 하는 거죠. 세 번째,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 정도는 중딩이 하는 거고 약수의 총합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겠죠. 자, 누구를 들어볼까? 72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약수의 총합을 보도록 할게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8, 9, 72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가 3 더하기 1에다가 2 더하기 1 곱하는 거야 라고 어떻게 배웠냐면 72의 약수들은요 2를 가지고 있으려면 최대 3개까지. 그런데 2개인 애도 있고 2를 1개 갖는 애도 있고 안 갖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3을 가지려면 2개까지만 가져요. 그래야 72의 약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세제곱에다가 1 추가, 3의 제곱에다가 1 추가. 그래서 4줄, 3줄 있으니까 이 표가 4, 3, 12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놈의 약수야 해서 약수의 개수가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억 안 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됐다 쳐요. 약수의 총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서 싹싹싹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수 요 칸칸이 적힌 애들을 싹 다 더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곱해서 적는 거잖아요. 2의 제로제곱, 2의 제로제곱에다가 3의 제로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다 곱하고 2의 1제곱에다가 곱하고 여기다가 곱하고 하는 거네. 어디서 많이 봤네? x에다가 곱곱곱곱, y에다가 곱곱곱곱, z에다 곱곱곱곱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뭐 하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끝. 이거를 전개하면 약수들만 나타나요. 4, 3, 12개. 12개의 약수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요거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기 계산하셔야 돼요. 일일이 1, 2, 4, 8 더하면 15 1, 3, 9 더하면 13 곱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은 수기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대가리가 발전하여 수학 1까지 배운다면 이거 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공식도. 얘도 똑같은 합이라서 공식이 있으니까 요거는 더 많이 나오지는 못할 거야. 일일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한다. 이 표를 그려서 약수의 개수를 찾았다면 이것도 표를 보고 찾게 되는겨. 그래서 이 표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자. 그리고 집을 방법의 수. 자, 4번하고 5번하고 뭉뚱그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X1짜리 화폐, Y1짜리 화폐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X1짜리 화폐, Y1짜리 화폐로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 이게 나오는데 얘가 저기 있죠. 137번, 137쪽에 F 18,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8,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5천이 만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자, 금액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낸다, 2장 낸다, 3장 낸다, 또는 5,000원짜리 하나 낸다, 아니면 5,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낸다.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세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아까 약수의 총합처럼 계산을 할 건데 일단 1,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요. 1,000원짜리를 한 장 낸다, 2장 낸다, 3장 낸다, 4장 낸다에다가 안 낸다까지 1,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가짓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장, 2장 안 낸다까지 3개 있고요. 10,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것도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얘네들 가지고 조합을 해서 1,000원짜리로 내고 5,000원짜리 내고 10,000원짜리 내서 방법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다 곱하는 거죠. 그럼 45가지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단서가 달릴 거예요. 빵원은 내는 거 아니지? 그러면 빵빵빵 안 낸다 딱 한 가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단 영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빵원은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4가지. 자, 이제 돈이 중요하대요. 돈이 중요하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낼 것이냐를 볼 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000원짜리를 한 장, 2장, 3장, 4장 내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에요. 5,000원짜리 내면 5,000원이고요.
근데 5,000원짜리 2장 내도 만원이고요. 만원짜리 한 장 내도 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2장 내도 2만원이고요. 만원짜리 2장 내도 2만원이에요. 지금 1,000원짜리로 지불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만원짜리가 2장 이상이 있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2장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만원이랑 금액이 겹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를 이렇게 들고 만드는 금액은요. 내가 5,000원짜리 4개 가지고 들고 4개란다. 둘, 넷, 여섯. 6개 들고 만드는 금액이랑 똑같아요. 즉 총액이 3만원이잖아요. 총액 3만원을 5,000원짜리로만 들고 있는 거야. 그럼 5,000원도 낼 수 있고요. 만원도 낼 수 있고요. 15,000원도 낼 수 있고요. 2만원도 낼 수 있고요. 25,000원도 낼 수 있고요. 3만원도 낼 수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지불 금액 따져줄 때에는 뭔가 지불이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겹치는 경우에서 큰 금액권을 그 한 단위 작은 금액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5,000원짜리는 결국 6개가 되는 거고요. 1,000원짜리는 여전히 4장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불을 해도 지불하는 방법이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쵸? 이제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방법을 세주면 금액이 다 다른 거라고. 그래서 아까 방법 셌던 것처럼 똑같이 가요. 1,000원짜리 한 장 낸다, 2장 낸다, 안 낸다까지. 그 다음 5,000원짜리 6장 중에서 안 낸다까지. 그리고 빵원 제외. 이렇게 계산하면 지불 금액의 수가 나옵니다. 문제가 빤해요. 돈 가지고 하는 문제들 뭐 단위만 100원, 500원, 50원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 정도지 요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색칠하는 거 뭐 색칠하는 것도 문제를 보고 우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하다면 그래요. 일단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합의 법칙. 앞에 문제는 너무 쉽단 말이지. 자,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곱이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10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10의 배수는 종류가 좀 많죠. 10의 배수. 그래서 a 곱하기 b가 10 되거나 a 곱하기 b가 20 되거나 a 곱하기 b가 30 되는 거. 자,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자, 방금 뭐라 그랬냐면 10의 배수 10이거나 20이거나 30이거나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거 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사위 눈의 곱은 최대값이 66, 36이에요. 40은 봐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해서 10 되는 거. 25, 52 말고 없죠. 20 되는 거 45, 54 말고 없죠. 65, 56 말고 없죠. 2 더해서 6가지. 그래서 얘가 합의 법칙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을 계산하는 거라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139쪽에 방정식 부등식 보도록 할게요. 30번에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10인데 여기에 의미 아닌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0 포함, 이게 음 아닌 정수입니다. 그쵸?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인데 음의 정수만 제끼는 거니까 자연수에다가 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0도 포함한 해를 구하면 되겠죠. x, y, z 중에서 항상 개수가 큰 놈부터 결정을 하세요. 첫 번째, z가 0부터. z가 0이면 x 더하기 2y가 12죠. 그러면 x랑 y만 남았네? 여기서 다시 x랑 y 중에서 개수가 큰 놈, y부터. 자, y가 0이고요. x가 12 가능하고요. y가 1, x가 10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하냐? y가 6, x가 0까지 가능하죠. 남았게 하고 있냐? 그러면 z가 0일 때 x12, y0, z0, x10, y1, z0, 땡땡땡, x0, y6, z0까지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의 해가 있죠. 그죠? 지금 y만 세주면 되는 거잖아. z는 항상 0이에요. z는 다 0이야. 모든 줄이 다 0이야. 그래서 y만 세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z가 이번엔 1이에요. z가 1이면 요 값이 4예요. 그럼 x 더하기 2y는 얼마냐? 8이죠. 요렇게 되는 x, y, y가 0일 때 x 8, y가 1일 때 x 6, 쭉쭉쭉 y가 4일 때 x 0. 총 몇 개냐면 6개 있죠. 왜 6개요? 6개 맞아요? 4, 8, 0, 4, 0, 8, 5. 저도 맞대. x, z가 1이면 8, 0, 6, 7, 6. 6 맞니? 맞지? 맞다고 해줘요. 맞죠? 그려? 아닙니까? 50개를 왜 5개냐? 왜 5개냐? 16, 24, 32, 04. 5개죠? 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한테 통화되는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z가 2야. 그럼 요 값이 8이죠? x 더하기 2y는 4. 자, 0, 1, 2까지 가능해요. 3개. 4번. z가 3이면 4z 자체가 12야. x 더하기 2y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둘 다 0인 거죠. 한 개. 7, 5, 3 하나. 다 더하면 16개. 오유 미쳤네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140쪽에 도배 법칙으로 넘어가네. 35번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홀수. 홀수의 특징. 얘만 홀수면 되죠. 그래서 1의 자리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1의 자리가 홀수여야 전체적으로 홀수일 테니까. 그러면은 요 중에서 홀수가 이렇게 3개 있죠. 그럼 1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거 하나가 1의 자리로 쓰였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100의 자리에 쓰였으니까 나머지 4 중에 하나가 10의 자리. 따라서 60까지. 굳이 우리 이제 순열 배웠으니까 순열 배우면 1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는 그냥 3가지고 5개의 수들 중에서 나머지 5개의 수들 중에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가짓수는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골라내는. 이 뒤에 5 곱하기 4가 5p의 2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 하진이 문자가 왔어요. 하진이가 지금 일어났어요. 자, 다음 문제. 약수의 개수. 45번 324와 540의 공약수 중에 양수의 개수. 공약수 중 양수의 개수. 그러니까 양의 약수를 보라는 거죠. 325, 324, 540. 얘네들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업하는지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는지 모르겠지만 324를 저거를 해요. 저거 거시기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4, 8, 1 2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540은 6, 9, 10이니까 2제곱 3의 3제곱 곱하기 5.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 더 작은 지수. 이게 최대 공약수죠. 얘의 약수를 볼 건데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약수를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음의 약수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여기서는 음수까지 체크할 필요 없이 양의 약수만 보라. 그냥 중학생들 하듯이 약수의 개수를 세라는 거거든요. 몇 개입니까? 3, 4, 12개죠. 그래요. 약수의 개수 됐어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도로망이니까 길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길 찾아가는 방법. 자, 48번은 조금 쉽지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과 C 지점을 차례대로 지나 A 지점으로 돌아오고, 수정이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과 B 지점을 차례대로 지나 A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모두 다르도록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자, 일단은 동훈이는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이는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A 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대요. 그 경우의 수를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먼저 결정을 시켜주세요. 동훈이가 가는 길을 선택한다 라고 해보세요. 자, 동훈이가 A에서 B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는 셋 중에 하나예요. B에서 C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 셋 중에 하나입니다. C에서 A 가는 길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동훈이가 길을 고르고 골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동훈이가 길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18가지. 그리고요, 수정이가요,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다시 A로 갈 건데, 이번에 요 사이에 길을 고를 때에는 동훈이가 어디를 간지는 모르겠으나, 동훈이가 만약에 여기를 갔어, 여기를 갔어, 여기를 갔어, 수정이는 더러워서 거기를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C 가는 길이 하나 남았어요. C에서 B 가는 거 셋 중에 동훈이가 하나 갔으니까 2개 남았어요. B에서 A 가는 것도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이가 길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4가지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동훈이와 수정이가 둘 다 길을 가야 돼요. 그럼 동훈이가 가는 방법, 수정이가 가는 방법도 곱해주시면 됩니다. 꽤 크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는 거까지만 했다면 이제 뭔가 단서가 더 붙어서 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단서를 또 말로 표현해 놨다고 못 알아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49번부터 51번까지는 똑같이 이제 길 찾는 문제인데, 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그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모든 가지수를 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49번이 조금 쉬운 거죠. A, B, C, D 4개가 있는데 A를 출발해서 모든 전실관을 한 번씩만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겠대. 그러면 A, B, C, D 이렇게 가는 거랑 A, D, C, B 이렇게 가는 거랑 2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다 계산해주고, 이번에는 뭐야? 위방향으로 도는 거랑 아래 방향으로 도는 거 또는이잖아요. 위로 돌거나 아래로 도는 거기 때문에 요거 2가지는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50번은 조금 더 많고요. 51번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일일이 써가면서, 지금 점 이렇게 연결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쓰거나 연필로 이렇게 길 따라가면서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색칠하는 건데, A, B, C, D 5 영역이 있고 빨로 파초 주 5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요. 같은 색을 중복으로 사용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자, 인접. 면을 맞대고 있으면 A하고 B가 지금 요 모서리에서 만나니까 인접이에요.
A하고 C도 인접이고요. A하고 D도 인접이고 A하고 E도 인접이에요. BC 인접이고요. CD 인접이고요. D 인접이에요. 이 붙어있는 애들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A가 모든 친구들이랑 다 인접해요. A가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먼저 색칠을 해주세요. 자, A 색칠하고요. 그 다음 친구들은 다 관계없어요. 순서대로 색칠하는 가지수를 붙여줄 거예요. 색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A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죠. 아직 아무것도 안 골랐어. A를 제일 먼저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는요. A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5가지의 색이 있지만 A가 이거 칠했으면 B는 이거 못 칠하니까 B의 경우의 수는 4가지. B의 색칠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C에다 색칠할 때, 지금 B 색칠했어요. C에다 색칠할 때는 5가지 색이 있지만 A가 이거 골랐고 B가 이거 골랐으면 C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5가지 색이 있어요. A하고 C하고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A가 고른 색, C가 고른 색 이렇게 빼면 또 3가지가 있겠죠. 그래 마지막으로 E. 자, E는 A가 고른 거, D가 고른 거 빼고 3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칠하고 다 칠해야 되니까 싹 다 곱하시면 540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색칠하는 거에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렇게 4가지 색을 칠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어디서 시작해도 다 똑같지. 그래서 그냥 똑같이 A, B, C, D 순서대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에 4개 중에 하나 칠할 거고, B에 얘랑 다른 거 칠할 거고, C에 얘랑 다른 거 칠할 거예요. D를 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냐? C를 고를 때요. B랑 다르게 골랐기 때문에 A하고 같은 색깔을 칠했다면 D는 이거 2개가 같은 색이니까 다른 색 3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꼭지점은 인접하는 게 아니고 변이 인접해야만 인접한다고 친다면 A는 이게 C를 고를 때는 A를 고려를 안 했어. 그래서 B만 고려해서 4개 중에 하나를 빼서 칠했는데 이게 A랑 같다면 D는 하나만 빼면 돼. 그런데 만약에 A랑 C랑 다른 색깔이라면 D를 고를 때 A 색깔, C 색깔 다 빼야 되니까 2개를 칠할 수 있어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고민 때문에 2가지로 나눠주셔야 돼요. A랑 C랑 색깔이 같을 때랑 A랑 C랑 색깔이 다를 때 2가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A, 넷, B, 셋. 자, C는요, A랑 똑같이 갈 거예요. 고르지 못해요. 그러면 D는 이제 얘네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4가지 중에서 하나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36가지. A랑 C랑 같다면 요 색칠하는 방법 36가지예요. 근데 A랑 C랑 다르다면 자, 이제 여기 A 다시 4개, 3개. 자, C를 고를 때 원래는 B만 고려하겠지만
A 것도 빼줘야 돼요.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2개. D를 고를 때 A, C 다른 색깔이니까 2개. 이거 얼마예요? 48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요. 84개예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인 거니까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개를 싹 더해가지고 84개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유형에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뭐 그리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치면 이게 가다가 이게 돌다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도라고 나와 있는데 수영도는 그거예요. 나뭇가지가 뻗쳐나가는 그림이 수영도예요. 그리고 뭐 마인드맵 그리듯이 뭐라고 할까? 뭐 1반, 2반, 3반, 4반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요? 뭐 A, B, C, D 이렇게 있으면 A, B, A, C, A, D 그 다음에 A, B, A, C, D, D, C 이런 식으로 뭐 사전식 배열한다면 뭐 이렇게 쓰는 게 수영도고 굳이 이렇게 가로로 안 쓰고 세로로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8번을 보도록 할게요.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려고 한다. 이때 4명이 모두 다른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받는 선물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가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A라는 친구가 A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쵸? A라는 친구는 B라는 선물 받을 수 있고 C라는 선물 받을 수 있고 D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라는 선물을 A가 가져갔을 때 B 친구는요. 지금 남아있는 선물이 A, B, C, D 중에서 B가 빠졌기 때문에 A, C, D 이렇게 3개 남았어요. 그럼 B라는 친구는요. A 받을 수도 있고요. C 받을 수도 있고요. D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1로 넘어가서 B, A 이렇게 가져갔을 때 남아있는 선물이 누구냐? C, D밖에 없어요. 근데 C가 C 거 못 가져가니까 이거 D이고 이거 C겠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가져갔네요. 그럼 남아있는 선물이 A, D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D를 못 가져가니까 D, A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D예요. 그럼 남아있는 선물이 A, C 남았어요. A, C. 이 C가 C 못 가져가니까 A, C 이렇게 되겠지. 이거 3가지. 그리고 귀찮으면 안 해봐도 돼. 얘 3가지면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C 썼으니까 A, B, D 남았어요. A, B 못 가져가니까 D 가지가 2개인데 여기서 하나 더 알리게 됩니다. 자, C를 썼습니다. C, A 썼으니까 B, D 선물이 남아있어요. B, D, D, B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 자, C, D 썼어요. 남아있는 선물 A, B예요. C, B 친구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A, B 가져가거나 B, A 가져가거나 이것도 3가지. 또 해봐. A, C D, A 가져가면 남아있는 선물 B, C니까 B, C
남아있는 선물 A, B니까 A, B, B, A. 이게 끝. 총 9가지. 최종 요 마지막 D 친구 라인이 최종 경우의 수가 되겠죠. 개수가. 그래서 뭐 이름표를 받았는데 자기 걸 못 받았어.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바뀔 수 있지만 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는. 호호호호호호호. 자, 59번은요. 최단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최단 경로 요 네모 쳐가지고 격자 무늬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격자 무늬에서 하는 게 최단 경로인데 지금 이건 입체도형이고 A에서 L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야 돼요. 근데 A에서 L까지 한 방에 가려면 자, 가로 2번, 뒤로 1번, 위로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총 오른쪽 2번, 뒤로 1번, 위로 1번 총 4번을 움직일 건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작할지 위로 가면서 시작할지 또는 뒤로 가면서 시작할지가 달라지는 거죠. A에서 시작할 때. 그래서 A에서 B를 안 가네요. B는 안 가니까 A에서 D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거. A에서 E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거. 그렇게 세 주시면 돼요. 써가면서 길을 써가면서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포인트겠죠. 이런 방법은. 61번. 아이 뭐야 이거 아까 다한 건데.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수네요. 금액이에요. 방법 아니고 금액입니다. 구별해서 잘 봐야죠. 자, 지금 1,000원짜리는 3장밖에 없는데 5,000원짜리 2장이기 때문에 10,000원이랑 지불 금액이 겹쳐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와.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5,000원짜리 6장 되는 거네요. 5,000원짜리 6장, 1,000원짜리 3장 들고 지불하는 방법이 이제 금액이랑 똑같다고. 5,000원 낸다 안 낸다 7가지, 1,000원 낸다 안 낸다 4가지. 하나를 빼야 되니까 27가지. 벌써 끝나버렸네. 경우의 수가 P 앞에서 다 배운 거라 벌써 끝나버렸는데 최대값을 찾는 건데 얘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냥 두면 쟤네들을 더해서 어디서 최대값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양인데 얘를 제곱을 하면 루트가 이쪽 저쪽에 있어서 우리가 더해서 최대값 되는 걸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놈을 제곱을 하면 x 더하기 12 빼기 x에 2 루트 12x 마이너스 x제곱 하면서 x가 루트 바깥에서 날아가고 그저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는 요런 함수가 돼요. f가 최대값이면 f제곱도 최대값인 거잖아요. f제곱이 또 최대값이면 거꾸로 f가 최대값이니까 이거를 다시 요 안에 2차식의 최소값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것이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더하기 36 하면 됩니다. x가 6일 때 최대값인데 정의역을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가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놈의 정의역이 x는 6을 포함하기 때문에 x가 6일 때 fx 제곱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24예요. 그럼 fx의 최대값은 2루트 6이겠죠. (14번) 114번은 뭐라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함수가 달리 생겼는데 함수 fx가 점대칭 도형이면서 1대1 대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을 보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은 이 함수를 그릴 때 2,b에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때마침 x가 2인 라인이에요. 2,b가 여기 있다는 거지. 2,b에서 오롯이 시작되는 무리함수인데 점대칭 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똑같은 모양을 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함수, 이 위에 달려있는 루트 누구야? 3x 더하기 a니? 두 번째 이 친구도 2,b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 유지가 되면서 2,b에서 시작되는 함수여야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a는 6이고요. b는 1이에요. b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2,1 되겠고요. 우리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데 f 인버스 3과 마삼이지. f 인버스 3. 3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마삼은 어디냐면 이놈에 걸쳐 있겠죠. 그래서 f 인버스 3이 k다 라고 하면 fk는 3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요 위에다 대입해야 돼. 근데 f 인버스 마3을 p라고 한다. 그럼 fp가 마3이네. 마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건 두 번째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함수에 넣고 얘는 두 번째 함수에 넣어야 각각 k자 p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읽어보았니? 아직 오른쪽 못 넘어갔니? 오케이. 조금 더 하세요.